안녕하세요. 100세까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100세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검진 결과지에서 종종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저처럼 최근에 진단받아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고지혈증에 대해 솔직하고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저 역시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뜻밖에도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 쓴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과를 받아보니 머리가 띵하더군요. 의사 선생님께서 약 처방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내가 벌써 약을 먹어야 할 나이가 되었나 하는 생각과 함께 살짝 좌절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기회에 고지혈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많은 분들과 이 정보를 나눠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이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고지혈증이 무엇인지부터 왜 생기는지,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리법과 식단까지 제 경험과 함께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고지혈증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가는 길을 함께 찾아나가 보시죠. 첫 번째, 고지혈증이란 무엇인가? 먼저 고지혈증이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고지혈증이라는 이름 그대로 피 속에 기름 성분 즉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지질은 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일컫습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아예 없으면 안 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중성지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문제는 이 지질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거나 그 균형이 깨질 때 발생합니다. 콜레스테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과도하게 많아지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마치 녹슨 수도관처럼 혈관을 좁히고 딱딱하게 만드는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죠.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운반하여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HDL 수치가 높을수록 혈관 건강에 이롭다고 봅니다. 또한 중성지방은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가 몸에서 소모되고 남았을 때 지방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중성지방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것도 고지혈증의 한 형태입니다. 고지혈증은 말 그대로 혈관벽에 기름때가 끼고 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동맥경화로 이어지는 첫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근경색이 오거나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특별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 왜 생기는 걸까? 그렇다면 이 고지혈증은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은 매우 복합적입니다. 특정 한 가지 요인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의 과다 섭취, 우리가 즐겨 먹는 삼겹살 같은 붉은 육류의 기름진 부위, 튀김류, 가공식품, 과자, 빵, 인스턴트 식품, 마가린, 버터, 치즈 등에는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러한 지방들은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주범입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인스턴트 식품이나 외식을 자주 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었나 반성하게 됩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 설탕이 고지혈증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과도한 설탕과 흰쌀밥, 흰빵, 면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 섭취는 우리 몸에서 중성지방으로 쉽게 전환되어 간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활동량이 적을수록 우리 몸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남는 칼로리가 중성지방 형태로 쉽게 축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액 내 중성지방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고지혈증의 위험은 커집니다. 세 번째는 나이와 유전적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대사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 능력도 저하되면서 혈중 지질 수치가 높아지기 쉽습니다. 유전, 가족 중에 고지혈증 환자가 있다면 본인도 고지혈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가족성 고지혈증이라고 하는데 생활습관과 관계없이 유전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음주입니다. 스트레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콜레스테롤 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잦은 음주는 간에서 중성지방의 합성을 촉진하여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이외에도 복부 비만, 특히 내장 지방은 대사 증후군의 핵심 원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같은 특정 질환, 그리고 일부 약물 복용도 고지혈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에서 60대 중장년층에게는 이 모든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활습관병으로서 고지혈증이 발병할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자신의 생활습관을 되돌아보고 위험 요소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고지혈증의 위험성. 고지혈증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혈관을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망가뜨린다는 점 때문입니다. 마치 집에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찌꺼기가 쌓여 물이 잘 흐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고지혈증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동맥경화 및 고혈압, 혈관벽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딱딱해지고 좁아진 혈관은 혈액이 흐르기 위해 더 높은 압력을 필요로 하므로 자연스럽게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고지혈증과 함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는 콤비입니다. 심근경색 및 뇌졸중, 고지혈증의 가장 치명적인 합병증입니다. 심근경색,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인해 좁아지거나 완전히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이 괴사하게 됩니다. 극심한 가슴 통증을 동반하며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응급 상황입니다. 뇌졸중,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으로 심한 경우 영구적인 신체 마비, 언어장애,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역시 고지혈증으로 인한 혈관 손상이 주요 원인입니다. 지방간 및 췌장염 위험 증가. 지방간,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가 높아지면 간에도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염증을 유발하고 심한 경우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췌장염, 특히 중성지방 수치가 500 이상으로 매우 높아지면 급성 췌장염의 위험이 급증합니다. 췌장염은 극심한 복통을 동반하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환입니다. 치매 위험 증가. 최근 연구들은 고지혈증이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혈관 건강이 뇌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혈관 염증이 뇌세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지혈증은 단순히 피 속에 기름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전신 혈관 건강을 위협하고 다양한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신의 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어떻게 관리할까?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고지혈증은 올바른 생활 습관 개선과 필요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제가 현재 실천하고 있는 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습관 개선, 고지혈증 관리의 핵심,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 줄이기.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부분입니다. 삼겹살, 갈비 등 붉은 육류의 기름진 부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버터, 마가린, 치즈, 생크림 등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세요. 튀김류, 패스트푸드, 과자, 도넛 등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도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삼겹살 대신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주로 먹으려고 노력하고 튀김은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포화지방 섭취 늘리기, 몸에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고 견과류, 아몬드, 호두, 아보카도, 등 푸른 생선, 고등어, 연어 등을 통해 건강한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세요. 식이섬유 섭취 늘리기. 식이섬유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습니다. 채소, 해조류, 버섯, 과일, 통곡물귀리, 보리, 현미 등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트밀, 콩류, 사과 등이 좋습니다. 설탕, 밀가루 음식 줄이기. 단 음료, 과자, 흰빵, 면류와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과 설탕은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므로 섭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운동 습관 들이기. 움직여야 혈관이 산다. 유산소 운동, 혈중 지질 수치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등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선택하여 주 3에서 5회 한 번에 30분 이상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이 살짝 차고 땀이 나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근력 운동.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져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병행하여 스쿼트, 팔굽혀펴기 등 전신 근력 운동을 주 2에서 3회 실천해 보세요. 저도 매일 저녁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중 관리, 허리둘레에 주목하세요. 복부 비만은 내장 지방 축적으로 이어져 고지혈증, 당뇨 등 대사성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자신의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특히 허리둘레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다이어트보다는 꾸준한 식단 조절과 운동을 통해 점진적으로 체중을 감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금연과 절주, 혈관을 위한 필수 선택. 금연, 담배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금연은 고지혈증 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을 위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절주, 과도한 음주는 간에서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하여 중성지방 수치를 급격히 높입니다. 알코올 섭취를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끊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마셔야 한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스트레스 관리, 마음의 평화가 혈관 건강으로. 만성 스트레스는 체내 염증 반응을 높이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요가, 명상, 취미 활동,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산책 등으로 긴장을 완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약물 치료 필요할 땐 의사의 도움을.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충분히 조절되지 않거나 수치가 너무 높아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스타틴과 같은 약물 복용이 필요합니다. 약은 고지혈증을 완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보조적인 수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약 복용을 시작했다면 꾸준히 복용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수치 변화와 부작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 복용이 망설여졌지만 의사 선생님과의 상담을 통해 저에게 꼭 필요한 치료임을 이해하고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다섯 번째, 무엇을 먹으면 좋을까? 고지혈증 관리에 식단이 중요하다고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들을 섭취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혈관 청소부 음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콩류 검정콩, 렌틸콩, 병아리콩 등 풍부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돕습니다. 또한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면서도 콜레스테롤 걱정을 덜어줍니다. 특히 검정콩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까지 뛰어납니다. 밥에 넣어 먹거나 콩국수, 콩자반 등으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통곡물 오트밀, 보리, 현미, 백미 대신 오트밀, 보리, 현미 등 통곡물을 섭취하세요. 이들은 정제된 곡물보다 식이섬유가 훨씬 풍부하여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오트밀을 드시거나 밥 지을 때 현미나 보리를 섞는 습관을 들이세요. 등푸른 생선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오메가3 지방산 EPA, DHA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혈관 염증을 줄이며 혈액 응고를 방지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리 시에는 굽거나 쪄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과일,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색깔이 진한 채소와 과일 베리류,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 끼니 다양한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간식으로 과일을 즐겨보세요. 견과류 아몬드, 호두, 땅콩, 캐슈넛,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하여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한 주약 3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다만 칼로리가 높으므로 과다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녹차,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과 같은 항산화 성분은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관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식사 후 따뜻한 녹차 한 잔을 즐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러한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면서 동시에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나간다면 혈중 지질 수치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고지혈증은 한번 진단을 받으면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것처럼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필요하다면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며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만 이런가 하고 좌절하거나 방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저 역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지만 여러분과 함께 꾸준히 노력하며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고지혈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셨는데요. 만약 최근 건강검진 결과에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높게 나왔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들을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라도 천천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모여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고 나아가 100세까지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요약: 고지혈증은 혈관 건강의 침묵의 적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식습관, 운동, 체중 관리,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 생활 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요시에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현명한 관리법입니다. 약은 필수적인 보조수단임을 잊지 마세요. 콩류, 통곡물, 등푸른 생선, 채소, 과일, 견과류 등 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생활을 위해 100세 생활 습관은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100세 생활 함께 만들어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